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사업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CTP59, 우리 레퀴노라주에 대한 시장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 글로벌 매출 10만 밀리언 달러, 한국 돈 원화 110조 원 규모입니다. 항체 치료제, 항바이러스제 등을 포함한 부분이겠죠. 출처가 모닝스타, 글로벌 투자 리서치 선도 기업입니다. 한국 리서치 센터나 애널들과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 곳이죠. 시장 규모 110조 원. 항체 치료제 현재 3개, 그리고 여기에 한 2개 정도가 좀 개발 중이죠.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대략 5개 정도 개발 중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총 10개의 기업에서 110조 원을 나눠 갖는다? 그중 부가가치가 더 큰 항체 치료제 시장이 좀 더 크겠죠. 단순 수치화만 따지더라도 10조가 넘어가겠죠. 연평균 매출이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항체 생산 능력 및 효능과 능력 면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죠. 오히려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죠. 지금까지 항체 치료제의 가치를 왜곡해온 공견들이 참 놀랄만한 그런 숫자입니다. 시장 규모 110조, 물론 예상이지만 2021년 110조 예상 규모이지만 여기서 과연 몇 프로를 차지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셀트리온의 매출 규모 이제 1.8조입니다. 레퀴노라 빼고도 2.5조가 예상되고 있었죠. 과연 여기서 얼마를 찍을 수 있을까요? 우리 레퀴노라 주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과연 주가는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셀트리온의 차트입니다. 지금 보면 거래량도 없고, 그리고 많이 빠졌죠?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좀 최근 지지선에서 강렬하게 지금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용한 포효 속에서 조용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털고 나가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친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조용하죠. 이 부분에서 과연 레퀴노라에 대한 수출 소식이 들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EMA의 CHMP의 승인 권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동종족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출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이겨내리라, 우리가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조금만 더 힘들 내세요. 왜? 실력으로서 그 부분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차트의 상에 나와 있는 이 주가의 현 흐름은 1파, 2파, 그리고 밀려있죠? 지금 여기 딱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의 위치로 지금 갈려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의 차트의 흐름은 2020년 1.8조 대만을 반영하고 있다. 오히려 그 상태에서 밀려있는 상태예요. 1.8조 대에서 2.5조로 가는 부분은 반영을 안 했다, 전혀. 이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과 이 공경들에 대한 운전도, 이런 것도 참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파우치 소장이 영국 변이가 코로나19의 미국 강협 30%에 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월 20일 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한 지. 그는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할 것이라면서 빠른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일 CNBC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상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미국 내 50개 관할 지역에서 모두 발견됐다. 그는 이 바이러스가 이달 말 4월 초에는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우치 박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빨리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대형 집회 자제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 하루 약 5만 3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 걱정되는 것은 많은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레퀴노라주는 영국발 변이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탁월한 중화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의 누적 접종자 수와 그리고 접종률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장 선두에 있는데 이들이
절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백신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코로나 특히 바이러스는 감염 여부가 코끝에 있는 상피세포, 코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만으로는 힘들다, 치료제와 진단키트, 계속되는 변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일 보건부 코로나19 기하급수 증가세 우려. 19일 BBC에 따르면 독일 보건부 장관은 유럽이 신규 감염 확산을 획기적으로 낮출 정도로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백신만으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핀 장관은 기자들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유럽은 백신만으로는 3차 확산을 막을 정도로 충분한 물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어제 이 이슈가 나오면서 신규에게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이 백신이 부족하다는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엘가스의 도산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 갖다 붙인 것 같지만 유가에 대한 이유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유가 폭락의 이유를 유럽이 백신 물량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팬데믹이 더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봉쇄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유가가 폭락을 했다고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린 거예요. 참고사항으로서. 유럽연합 내 백신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논란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유럽도. 독일 내 신규 감염 급속 확산은 백신 접종 우선 대상이 아닌 청년층 사이에 확산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감염력 높은 영국 변종이 청년층 사이에 급속히 번지면서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팬데믹이 변이로 인해서 또한 이 치료에 대한 부분,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쉽게 잡힐 부분이 아니죠. 인류에겐 참 힘들고 재앙스러운 일인데 우리 셀트리온에게는, 준비된 기업에게는 분명히 이 시기가 도래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서도 지금 항체 치료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말 장난이 아니죠. 셀트리온과도 인연이 있죠. 자, 여기 통상장관께서 한국 셀트리온을 방문을 하셨죠. 프랑스 확진자가 정말 수만 명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완치율은 5%도 안 되는 그런 매우 다급한 그런 상황이 있죠. 유럽이 정말 다급한 것 같아요. 미국도 다급하고, 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와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역기를 돌린 거라서 약간 해석이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에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가장 발전된 프로젝트 4개로 캘리포니아 연구소 바이오테크놀로지,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 리제네론, 릴리, 그리고 한국의 셀트리온, 그리고 영국의 거대 글라소스미스클라인입니다. GSK라고 하죠. 여기서 테스트를 했는데 릴리는 지금 여기서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글라소스미스클라인과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는 또한 유사한 데이터를 나왔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미 1원에 레그담비비에 대한 항체에 대한 호의적인 결과를 발표했으며, 리제네론 또한 카시리밥과 인데비밥의 칵테일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즉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효능에 대해서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 언론, 프랑스에서도 매우 다급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합성 항체의 추적이 형성되고 있다. 추적이 아니라 지금 다급하다라고 계속해서 유럽에서도 치료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치료제가 필요하기 전에, 개발하기 전에 이미 수입이 돼야 되는, 치료가 필요하니까요. 당장 수만 명의 확진자와 완치율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은 정말 다급한 상황입니다. 간밤 이제 미국 증시가 마감을 했는데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의 은행 자본규제 완화 종료, SLR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한 국채금리가 또 한 번 튀었습니다. 나스닥이 0.76% 상승을 하고 다행이었어요. 이날 금융주가 조금 많이 하락을 겪었고, 반대편에 있던 나스닥은 조금 그래도 상승을 했죠. S&P가 0.06, 다우가 0.71%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 대형은행 SLR 완화 혜택 종료, 시장은 금리 우려. 그러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1.75%까지 그 이상으로 막 금리가 튀었었거든요. 그리고 1.72%.
결국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은 구두상으로만 좋게 마사지를 하고 하는 것은 결국 내비쳤던 카드는 없었다. 오히려 카드 하나를 회수를 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르거든요. 좀 가파르기 때문에 다행히도 나스닥이 좀 버티긴 했는데 시장이 언제든지 변동성이 심화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증시에 주식에 투자하면서 참고로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가팔라지면 굉장히 위험 시장에는 안 좋은, 증시에는 특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죠. 국채금리가 튄 뒤에는 또 다른 이제 신흥국들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금리를 인상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기준금리를 2에서 2.75%로 인상했어요. 물가 상승 압력에 6년 만에 지금 올렸다는 거죠. 인플레에 대한 우려, 채권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터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19%로 인상, 리라 강세. 사실 브라질은 원자재로 먹고 사는 국가이잖아요. 최근에 원자재가 급등을 했어요. 그쵸? 추세적으로 너무 많이 달려왔고 유가 또한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 세력들에 대한 사실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좀 폭락을 했죠. 7%대.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 있다. 하지만 인플레가 막 급하게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국채금리가 급하게 튀어버리면 이 부분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터키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경제 자체가 펀더멘탈이 터키 자국 내에서 너무 좋지가 못해요. 미국하고 한번 개겼다가 지금 박살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터키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물가가 튀어버리면서 금리를 인상한 부분이에요. 왜? 해와 외자가 이탈을 하기 때문에 달러로 위시한 국제결제 통화가 이탈을 하기 때문에 신흥국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한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인상 전망이 앞당겨지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국제유가 7% 폭락, 미국 러시아 갈등, 유럽 백신 부족. 자,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인플레 우려가 나오려고 한다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왜? 물가의 가장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인플레에 대한 부분, 경기 확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인플레가 나오려면 유가 또한 튀어야 된다. 하지만 투기적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간밤에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0.91%로 상승으로 끝났어요. 나스닥 0.76, 나스닥 100 0.61, S&P 0.06, 그리고 다우 0.71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보이시죠? 이게 이제 1.74로 상승을 했어요. 한국 증시 월요일 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이런 부분들, 호재와 악재,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8%로 상승으로 끝났다. 다행히.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튀었는데 은행주에 대한 그 자본 규제가 지금 이제 끝난다는 거기 때문에 금융 섹터에는 다우가 무너지면서 약간 다우가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으로 끝났어요. 하락폭이 크진 않았지만 하락으로 끝났지만 나스닥이 좀 견고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볼만 합니다. 지금 크게 지켜봐야 될 게 나스닥, 그리고 삼성전자, 원달러 환율,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금 차트인데요. 일봉상 지지를 정확하게 지금 받고 있긴 해요. 이 부분은 얘는 맥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중요한 자리 같은데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13,020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지를 여기 받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받고 이 근처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 근방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120선 올라오긴 올라와요. 이 근방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조금 기대가 돼야 되겠죠? 미국의 장 마감 그 기업들 볼게요. 테슬라가 0.26% 상승으로 끝났고요. 애플이 0.45 마감, 하락 마감했고 아마존이 1.5 상승을 하고 끝났어요. 페이스북 4.12로 상승은 좀 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16 하락 마감, JP모건 체이스 1.59 하락 마감을 했어요. 금융 섹터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알파벳, 자, 상승으로 끝났죠. 구글, 그리고 버크셔 회사의 0.58,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락으로 끝났어요.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의 이슈는 SLR 규제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77% 상승, 넷플릭스
1.46으로 상승을 했다. 즉 나스닥은 선방을 했다. 기술주와. 그 다음 미국 바이오 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좀 보고 갈게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0.59% 상승했어요. 암젠이 0.62, 모더나가 1.62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에는 좋은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았다. 괜찮았다. 리제네로는 0.21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리제네로 파마스티컬스. 바이온텍은 3.89 상승으로 끝났어요. 존슨앤존슨은 0.2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가 좀 변동성이 심했죠. 미중 무역, 고위급 무역 회담이 또한 있었어요. 상해 종합이 1.69 하락 마감, 항생이 1.41. 영향폭이 좀 컸죠. 그쵸? 니케이도 1.41. 결국 상해 종합지수는 중국은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특별한 부분이 없었다. 잠깐 인사 2, 3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다투느라 바빴다. 여기서 회담이 되고 있는 게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위구르족 인권 문제, 이 부분은 사실 합의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나마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역, 이 무역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합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미국 대표부 측의 강성이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부분하고 합의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이슈가 조금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의 장중 10시 반 기준으로 어느 정도 계속되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솔직한 대화했다. 미중 공동성명 못 내고 재갈기. 북도 의제. 알래스카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談判. 소득 없이 종료. 미국, 중국과 힘들고 단도직입적 대화. 중국은 유익했지만 차입점도 여전.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낮은 합의 도달 못해. 로이터, 양국의 긴장에 깊이 보여준 회담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국 코스피 차트입니다. 2950선. 참 중요한 자리예요. 2958도 될 수 있겠고 그 근방 사이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구역을 지지할 수 있느냐. 시장에 체크해야 될 요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미중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고 미 국채금리,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있고 경기 확대에 대한 우려, 결국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중앙은행이 과연 어떤 카드가 나올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스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래서 기술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바로 직격탄을 받는 부분입니다. 미국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미국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국의 또한 셀트리온과 한국 증시,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